전 세계 20대 젊은이를 위한 생활 건강 안내 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동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트레스 줄이는 심리 기술, 복잡한 감정 다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심리학 박사 이채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오늘도 출근 등교하기 싫다라거나 어제 상사 교수님한테 들은 말이 계속 신경 쓰이네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맞아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가끔은 이 스트레스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져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스트레스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트레스는 우리가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느끼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거랍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탄이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낼지 저와 함께 신나게 파헤쳐 볼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스트레스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 하고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디스턴싱, 즉 거리두기라고 하는데요. 마치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 내가 느끼는 생각, 감정, 신체 반응, 그리고 그로 인해 하고 싶은 행동들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조별 과제를 하는데 팀원이 자꾸 약속을 어기고 연락도 잘 안 돼요. 속에서 천불이 나겠죠? 아니, 이 친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 혼자 다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서는 땀이 나고 당장이라도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따지고 싶은 충동이 들 거예요. 이때 잠시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내가 팀원 때문에 화가 나 있구나. 화가 나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는구나. 그리고 이 화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친구한테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이 드는구나. 이렇게 상황과 감정, 신체 반응, 행동을 분리해서 보면 마치 내가 내 감정을 조종하는 사령관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알아차렸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마음챙김은 그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실수 때문에 계속 자책하고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다고 해볼게요. 나는 왜 맨날 이렇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과거에 갇혀 괴로워하는 거죠. 이때 마음챙김은 여러분을 현재로 데려와 줍니다. 지금 내가 후회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 몸은 의자에 앉아 있고 주변에서는 에어컨 소리가 들리네. 이런 식으로 현재의 감각과 상황에 집중하는 거예요. 힘들고 불편한 감정이 찾아와도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저 이런 감정이 지금 나에게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이 보내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호흡 명상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딱 3분만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나갈 때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것을 느껴보는 거예요. 3분 뒤에는 분명히 좀 더 차분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참 쉽죠? 다음으로 소개할 기술은 정말 신기한데요. 바로 정반대 행동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될 때 그 감정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무 우울하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니야. 나는 지금 나가서 산책을 할 거야. 하고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모든 것이 귀찮을 때 억지로라도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춤을 추거나 평소 미루던 청소를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야? 싶을 수도 있지만 우리 뇌는 몸의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기도 한답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도 얘가 안 우울한가 보네 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가치가 있잖아요. 가족, 친구, 건강, 성장, 배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가치인데요.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는 이 가치들을 잊어버리곤 해요.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기꺼이 참여할 때 스트레스는 훨씬 줄어들고 만족감은 커진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치 중 하나가 성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드라마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 건가? 하고 괴로워지는 거죠. 이때 나는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오늘은 힘들어도 퇴근하고 30분만이라도 내가 배우고 싶었던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들어봐야겠다 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길 거예요. 다음은 몸을 이완시키는 이완 기법입니다. 긴장하면 온몸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잔뜩 올라가죠? 이럴 땐 의도적으로 몸을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육을 꽉 긴장시켰다가 후하고 한꺼번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손가락을 활짝 펴고 발가락을 오므렸다가 힘을 빼는 식으로 말이죠. 온몸의 근육을 의식적으로 긴장시키고 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의 긴장도 함께 스르륵 풀린답니다. 이 기법은 심리적 불안이나 긴장 완화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또 하나 감정 표현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때때로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들을 꾹꾹 눌러 담으려고 하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결국 병이 된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빈 의자 기법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을 화나게 한 대상이 마치 눈앞에 빈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렇게 소리치면서 감정을 해소하는 거죠. 아니면 신문지를 주먹으로 쾅쾅 치면서 스트레스의 대상을 상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감정을 건강하게 배출하는 것은 우리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에 기분 전환만큼 확실한 것도 없죠. 즐거운 상상을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은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번 주말에는 정말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푹 쉬어야지. 이런 식으로 행복한 상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보세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상상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심리기술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숙면을 취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으면 몸의 컨디션이 나빠져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크게 반응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계획하는 습관도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고 저거고 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물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큰 틀을 잡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줄어든답니다. 휴식도 규칙적으로 취해야 해요. 중간중간 짧게라도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을 하거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맞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처럼 심호흡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운동은 몸의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답니다. 다음으로 방해 요소 최소화입니다. 업무나 공부를 할 때 스마트폰 알림이 계속 울리고 친구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스트레스는 쌓이고 효율은 떨어지죠. 잠시 동안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생산성 향상 앱을 활용해서 방해 요소를 차단해 보세요.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성취감도 커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예요. 힐링 언어나 장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평온함을 주는 단어나 장소를 떠올리면서 짧은 명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고요한 숲속에 혼자 앉아있고 따뜻한 햇살이 나를 감싸는구나 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상황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회의가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회의 시작 전에 미리 안건을 공유하고 시간을 정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이때는 인간관계나 심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특히 직장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힘들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친한 동료나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가 많답니다. 또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지원, 산책 권장, 심리 상담사 고용, 심지어는 안마의자나 휴게실 온돌방까지 이런 좋은 복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MBTI 아시죠? 여러분의 MBTI 유형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고 유익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ISTP 유형은 활동적이고 모험을 즐기는 성향이 강해서 혼자서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치료도 빼놓을 수 없죠. 음악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잔잔하고 평화로운 곡들은 심신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심리 기술들과 실용적인 팁들을 잘 활용한다면 스트레스를 더 이상 무서운 괴물이 아닌 우리의 성장을 돕는 친구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을 열심히 다는 순간에도 마치 당신의 오래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희열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전 세계 20대 젊은이들을 위한 생활 건강 안내 스토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